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를 뇌와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기쁜 날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날 아닐까요? 내 생명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에요. 내 몸속엔 아버지의 영이 깃들어 있어요. 내 뼛속엔 어머니의 혼이 숨쉬고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한량없는 수고와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됐어요. 내 생명은 기중하기가 한량없는 목숨이에요. 내 생명 속엔 위대한 가능성과 놀라운 잠재력이 깃들어 있어요. 너의 발밑을 파라 맑은 샘물이 솟으리라 괴테의 말처럼 내 존재 속에 있는 맑은 샘물을 파고 큰 빛과 힘을 발휘해야 돼요. 여기에 인생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내 생명은 의롭고 참된 목숨이에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의자는 미와 아가 합친 글자예요.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의의 본래 뜻이죠.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늘이 내게 귀한 목숨을 주셨어요. 내 생명은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에요. 불가변적인 운명이 있지만 가변적인 운명이 있어요. 운명에 굴복하는 인생 약자가 아니라 운명에 도전하고 운명을 초국하는 강자가 됩시다. 큰 뜻을 세우고 절실하게 추구합시다. 운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운명을 능동적으로 지배하고 창조하는 용감한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말해요. 운명이여 모든 사람이 너를 바람둥이라 말한다. 여러분,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운명의 장부를 감추어요. 운명은 보물찾기 같은 것 아닐까요?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체스 아니에요. 다시 생명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내 생명은 심부름 받은 생명이에요. 사명이라 하지요. 사자가 심부름시킬 사자예요. 나는 막중한 심부름 받고 태어난 목숨이에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공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커다란 심부름 받고 태어난 목숨이에요. 사명의 자각이라 합니다. 인간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지요. 자기 사명을 자각할 때 그 사람은 눈에서 빛이 솟고 몸에서는 힘이 생깁니다. 생활에서는 열기가 솟구치고 정신에서는 영감이 분출하죠.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에요. 조물주가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 즉 위대한 날, 감격의 날, 거듭나는 날 맞이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을 바칠 큰 목표와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사명을 발견했다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였나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간의 연민, 인간 전모라는 책을 접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신의 눈이 떠졌고 감격이 일었어요. 저의 사명에 눈을 떴어요. 자연과학에 매료되면서 그 책 일부를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 후에 뇌과학 관련 국내의 모든 자료를 읽고 뇌 관련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인문학자였던 본인이 과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고 뇌과학 관련 강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첫째가 신체적인 자아의 탄생, 생일이죠. 둘째, 정신적인 자아의 탄생, 이성적인 자각을 말해요. 셋째가 사명적인 자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진지한 인생, 알찬 인생을 살려면 제3의 탄생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까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귀중한 생명, 의로운 생명,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심부름 받은 생명, 즉 사명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특히 사명적인 생명관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온천하가 무너지더라도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이걸 위해 살고 이걸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명 발견하셨나요? 인간 생명은 사명을 만날 때 깊은 차원으로 비약해요. 너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죽을 생각이냐? 라는 물음에 나 이걸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는 확고한 목표. 이게 인생의 사명이에요. 주체적인 진리라고도 해요. 이 진리를 찾아야 해요. 사람이란 약한 동물이지만 사욕을 잊은 때에는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더구나 생명을 잊은 때에는 천지를 흔들 만한 대력을 발해요. 인류 역사상 초인적인 위력을 발휘한 위인들, 그들은 사욕을 잊고 생명을 잊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기를 잊은 때 붓다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간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과 소명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설이 있어요. 먼저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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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셨나요? 벅이란 개가 이 늑대 울음소리를 듣고 격렬하게 반응해요. 개에겐 늑대 피가 흐르고 있지요. 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소리는 나를 부르는 거야. 자기 조상들과 문명이 시작되기 전 시간이 자신을 부르는 거라 생각했어요. 아,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벅은 강렬한 욕망이 일어났어요. 너무 강력해서 인간과 인간의 요구들은 벅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들리는지 벅은 알지 못했지만 야성의 부름은 계속됐죠. 절체절명의 소리였기에 그는 왜라는 물음을 던지지도 않았죠. 여러분, 이 대목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과연 이 소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왜 들리는 걸까요? 가이드 일을 하던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가이드 일을 하다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게 아주 멋진 삶이다 라고 생각하던, 어떻게 보면 문명에서 사회에서 던져주던 그런 기대와 요구들로부터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 울리는 어떤 목소리를 쫓아갔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나는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서서히 막 들리기 시작하던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냐 하면, 저는 다양한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그런 삶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하던 일 속에서는 뭔가를 계속 배워간다기보다는 가이드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계속 쏟아내는 활동에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번아웃 되는 느낌? 제가 바라는 삶의 방향과는 좀 맞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아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배움에 대한 목소리가 결국에 가이드 일을 그만두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저만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는 계속해서 날마다 배워가는 책을 읽고 삶의 경험을 하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한다든지 말로 표현한다든지. 이분은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게 됐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됐다 하네요. 자신 안에서 울리는 그 부름에 따를 용기를 내셨어요. 벅이란 개를 등장시켜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목숨을 건 그것, 당신은 가졌나요?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벅 외에도 여러 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데이브라는 개가 나오는데 이 개는 썰매개로서 자기 임무를 끝까지 마치려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다른 개들을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바라봐요. 그 눈빛에서 도전이 됐다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저는 그 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썰매개로서 자기의 일을 끝까지 마치려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개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와, 하다못해 썰매개도 이렇게 자신의 일, 그 사명에 목숨을 다해서 하는데 와, 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 만약 여기서 뇌과학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질 때 뇌가 깨어나요. 사명, 꿈, 목표는 뇌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에요. 전두엽 외측에 창의와 기획센터가 있어요. 이 부위를 활성화하려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천억 개의 뇌세포는 목표라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 달, 올해, 10년 후 이렇게 단기, 장기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봅시다. 목표가 없으면 뇌는 죽은 것과 같아요. 일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 습관을 들입시다. 하루 30분 단어 암기가 안 되면 20분으로 줄이세요. 이걸 항상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자신감, 성취욕이 유발되어서 더 큰 일에도 도전하게 됩니다.